네,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어제자에 라이브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도 좀 촬영을 하고 하는데 댓글에 어떠셨는지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반응 보고 일주일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아니면 여러 번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4시쯤에 뉴스에 관한 영상들 정리를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비트코인 차트만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하나 선정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장세가 많이 안 좋죠. 조정이 나왔었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진행되었던 반등장과는 좀 다른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해설할 때 주봉상부터 보려고 하는데, 주봉 차트가 좀 약간 완만한 상승이 나오고 상승장이 시작을 하려면은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60일선이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60일선이 얼마나 내려와야 되냐? 지금 가격대까지는 내려와서 모두 수렴을 해준 다음에 다시 발산을 하고 상승세 시작을 알려야 돼요. 마치 이때처럼 만들어야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전에 받았던 것처럼 60일선 저항을 맞거나 50일선 저항을 맞으면서 크게 못 올라가거나 그냥 아래에서 놀거나 그런 차트를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매수를 진행을 했잖아요. 추가 매수로 한 10에서 20%를 진행을 했어요. 이 매수를 진행한 이유는 이게 수렴하고 발산하고 상관없이 저점에서 주우려면은 좀 더 민감도를 살려서 손절을 하더라도 이 민감도를 좀 살려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봉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은 21선과 5일선의 이격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 순서상 이격이 먼저 해소가 되고 60일선의 이격이 해소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정배열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추후에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 차트에서는 단기장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어찌 보면 장대 양봉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때 그 위에서 횡보만 진행을 시켰고 지금은 조정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조정을 할 때 지지가 어디인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21선에 지지가 나왔겠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그 테스트 구간은 무조건 21선이 돼야 됩니다.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조정이 이런 식으로 가고 상승을 하는 것은 더블 바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더블 바텀을 해석하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게, 사실 더블 바텀으로 해설을 하겠지만 차트는 횡보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하락을 하기 위한 데드크로스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냥 선호되는 차트는 이런 차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테스트 구간이고 아마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가 되면은 5일선이 내려올 거예요. 종가가 여기에 걸리니까. 그 구간에서 20일선과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갈지 이게 단기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6.7이나 8K 부분이 있죠. 가격적으로 밟거나 가격적으로 지켜내는지를 주목을 해보세요. 그게 일봉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상승 구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또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4시간 봉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점을 6배로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민감도를 높게 여러분들께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전까지는 애매한 상승세였다. 정배열 구조도 나오고 조정을 맞았지만 상승 구조는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 새벽 있죠. 오늘 저녁을 지나서 새벽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조금 내려가면은 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정이나 하락이 장기전이 되면서 FOMC 일정 전까지는 사실상 기대할 만한 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걸 좀 볼 수 있는 점은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일주일 구간이 조정 구간에 해당했었고 이후부터는 과매도로 인해서 상승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좀 종합을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어차피 이동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좀 모이게 되어 있고 이후에 방향성을 해설을 하기 힘들지만 아마 유리한 구간에 스토캐스틱상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정석적인 그냥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방향성을 위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 기간은 아마 주말서부터 위로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금요일까지는 그냥 장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금요일 이후에 상승을 기대한다. 금요일 이후인 토요일부터 주말부터는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동평균선 수렴을 하고 스토캐스틱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기점에 맞춰서 그 다음부터는 좀 상승을 기대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비트코인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 다음부터 한 며칠 뒤부터는 상승이라는 방향성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매매를 하기가 쉽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코인을 잡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상승 방향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구간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엑시 인피니트를 좀 선정을 했어요. 엑시 인피니트를 선정을 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최근 상승세가 좋았고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스키밍장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바나 아니면 위믹스 같은 차트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선정을 했습니다. 위믹스는 벌써 상패가 됐네요. 자, 그럼 이어서 엑시 인피니티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비트코인 상승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추세가 역전이 될 때 그때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노란색 선 20일선이겠죠. 5일선 민감도가 높으니까 차트를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만 흐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근데 딱 이 시기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기. 매수 진입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확정이 날 때 진입을 하는 것이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매수로서 손절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상승을 하고 추세선 이탈이 확정이 나고 1시간 봉에 해당하니까 만약에 21시 테스트 구간이었으면 22시 또는 23시에 확정이 날 거예요. 확정이 난 다음에 이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다시 되돌려 놓고 상승을 하는 것. 약간 예를 들면은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되돌려 놓고 상승을 하는 것.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진입을 하는 게 두 번째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손절가도 저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손익비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진입가가 더 낮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런 관점이 형성이 되면은 비트코인 관점하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이 부분을 좀 교육하기 위해서 저는 멤버십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1,000원이라는 게 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료 선물만 인상하시면은 교육 다 제공해 드리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좀 받아오시고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를 봐주세요. 4시간 봉에서 다시 숏 관점을 보는 것도 좀 보고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제 영상에서는 4시간 봉에서 아직 데드크로스가 안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관점에서는 바뀌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확정을 받고 데드크로스 확정을 받고 13시에 매매를 했다면은 현재는 그냥 숏 관점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후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차트가 확정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숏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까 골든 크로스 나오고 되돌림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이 관점을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관점도 또 형성이 되는데 지금 나온 하락의 크기가 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 하락의 크기를 되돌려 놓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을 때 익절을 하는 것. 이게 숏 관점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롱 관점이나 숏 관점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접근하실 때는 한 가지만 접근을 하시고요. 숏을 볼 건지 롱을 볼 건지 접근을 하시고 저라면은 사실상 이 그림에서 좀 더 약간 연장을 한 다음에 애매모호하게 있다가 추세가 역전이 될 때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즉 롱 관점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든다면은 숏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편한데 숏 관점은 이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승이라는 흐름을 깨게 됐을 때 이 하락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되돌려 놓는 것을 생각을 하고 즉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구간 어디선가 체결을 하고 손절가는 고가에 걸고 매도를 하는 것, 숏 포지션을 잡는 것 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통해서 편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이 나게 된다면은 고점을 올려놨을 때 차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트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매매를 할 때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손절 나는 건 이거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번 그냥 시도를 하는 게 저는 스캘핑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두려워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건 저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RSI를 좀 더 해설을 하고 비트 방향성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유리한지 계산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방향성이 더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트나 비트나 접근을 할 때 사실 일본봉 보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저조차도 일본봉은 봅니다. 그래서 스캘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고요. 제 관점을 보면서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미 자료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응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해설을 해드린 것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저는 이거를 12월 달 안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예정이고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저는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타점을 전달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타점을 올려드리면 단점이 그냥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릴 수 있고 저랑 소통을 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만드시고 같이 매매하면서 재밌게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올라있는 무료 선물방 입장에 계시면은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또 참여를 좀 늦게 하시면은 제가 연락을 안 드릴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